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높은 투표율로 끝났습니다. 서로 아전 인수식 해석이 분분합니다. 모레는 또 본투표가 남아 있는데 분석과 전망을 중심으로 김경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보선 사전투표율 20.5% 역대 최고라는데 네. 샤이 진보가 집결한 것이다. 아니다. 정권 심판을 위한 분노 투표다. 예.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해석은 분분한데 결국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뚜껑을 까봐야 지금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율보다는 여전히 적다, 서울이.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정말 뭐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전 투표율은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 투표는 평일에 있고 사전 투표는 주말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럴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굿별로 봤을 때 평소에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도 높았고 평소에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지역은 사전 투표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것은 20대, 30대가 투표장에 얼만큼 가느냐, 그리고 20대, 30대가 누구에게 표를 행사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로 연결될지 그리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게 네. 관심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선거 분석으로 보면 투표율이 재보궐선거니까 한 45%에서 50% 이 정도 사이라면 조직력이 있는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분석이었고, 만약에 이게 총 투표율이 50%를 넘어가면 50, 55, 60 넘어가면 이 경우에는 광범위한 투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바람에 의존하는 야당에게 유리한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여러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치열함의 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레 밤이면은 결과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관심인 사람들, 결과가 관심인 사람들 중에 대선 주자들도 이게 굉장히 관심일 것 같아요. 네, 네. 차기 대선 주자들 여당, 야당 나눠서 얘기해 보면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기면 이낙연, 네. 지면은 이재명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맞는 얘기긴 한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한 반절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추격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만약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두 군데 다 패배하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마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런 상황을 두루두루 염두에 두고 현재 정 총리가 이제 본인이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총리 그만두고 곧바로 대선전에 뛰어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게 되면 사실은 그 사이에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타나기도 어렵고 또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지금 주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밖에 없다. 아마 이런 정서가 형성이 되면서 패배하게 되면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야당이 압승을 하면 국민의힘 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네.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힘이 실리는 것이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지금까지 주목되고 있는 유승민이라든지 또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복당을 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홍준표 또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 각각의 개별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는 아직까지 지금 예상되고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국민의 힘으로 힘이 쏠리면서 이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가 동시에 높아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으로 힘이 쏠리면서 여전히 이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제 지지가 동시에 몰린다 이러면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다양하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불러서 조사, 면담하면서 공수처장 차량을 내줘가지고 이게 논란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검사라든지 판사 이런 법조인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과거 검찰이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신여로 전락을 하면서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제대로 독립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 이런 의미 부여의 뜻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첫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어쩌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는 또 현 정권의 신임이 실려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과도한 의전 또 이걸 물어보는 기자들에 대해서 약간의 뭐랄까 좀 애매한 해명을 하면서 공수처의 위신이 그냥 스스로 땅으로 떨어져서 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위엄과 위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렇게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공수처 스스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좀 잘 스스로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